구독, 좋아요. 어제 이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이 있었다는 걸 앞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그런데 오찬이 있고 오후에는 김민석 후보자 국회 표결이 있었습니다. 하루의 일정을 때려 박았어요. 3일에 다 때려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을 했습니다. 왜 3일에 이 김민석 후보자 표결이 있는 날에 기자회견을 했을까? 이건 이제 앞에서 좀 다뤄봤는데, 동시에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오찬 회동도 이날 딱 때려 박았습니다. 점심도 같이 하자, 이렇게 박았어요. 그 의미 한번 좀 해석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어제 이제 그 오찬에 참여했던 비교섭단체라면 조국당, 개혁신당, 진보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이 정당입니다. 그 내용 중에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들의 사면복권 이 문제도 나왔어요. 네. 예, 그래서 앞서 이야기 정치적인 해석 문제하고 이 민노총의 위원장이 지금 그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는 상황인데, 이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들의 사면복권 문제는 어떻게 또 보시는지. 우선적으로 이제 어제 비교섭 단체 5당과 이재명이 이제 밥을 먹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어떤 의미냐? 쉽게 말해서 정권 교체하는 데 있어서 축하 오찬이었죠. 정권 교체했는데 일종의 역할을 해준 사람들한테 고맙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제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신당, 그다음에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이런 세 곳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볼 당이 두 군데 당이라고 봅니다. 진보신당, 네. 진보당이랑 그다음에 진보당이죠. 진보당입니다. 네.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인데, 조국혁신당은 사실상 조국 전 대표가 지은죄가 있을까 당연히 구치소로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조국혁신당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상 단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후보 단일화가 진보 진영 내에서는 이루어졌어요. 그런 측면에서 조국혁신당은 감나라 배나라 조국 전 대표의 어떤 사면 얘기와 그다음에 이번에 법무부 장관이나 그다음에 민정수석 관련해서 1년의 검찰 개혁, 제가 볼 때 개학인데 그들 입으로 빌리자면 개혁이라고 하는 그 형태에 대해서 본인들의 어떤 입김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계속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진보당은 제가 예전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2010년도에 성남시장이 됐을 때 네. 성남시장의 그 인수위원장이 김미희 씨입니다. 근데 그 김미희 씨가 민노당. 그렇습니다. 민노당이고 그 이후에 통합진보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결국은 경기 동부연합과 이재명의 첫 정치적인 시발점이 됐던 성남시장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경기 동부연합과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한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김미희 씨는 2012년도에 배지를 다는데 성남중원에서 달죠. 근데 그때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2023년도에 전주에서 강성희 씨가 보궐에 있는데 민주당 대표가 그 당시에 이재명이었습니다. 그때 민주당 후보를 내질 않아요. 그리고 2024년도에 진보당, 이렇게 기타 등등의 어떤 이런 비교섭 단체에 들어오는 당들이 국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합니다. 그때 이원욱 의원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경기 동부연합이 이재명을 숙주 삼아 국회에 진입한다, 입성한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결국 제가 이런 얘기를 쭉 하는 이유는 이재명과 경기 동부연합과 그리고 결국은 통합진보당, 해산이 됐던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과 같이 국정을 논의하고 있다. 이게 본질이라고 보고, 결국은 너희들 내가 대통령 되는 데 있어서 도움 줬으니까 축하 오찬도 하고 하니까 앞으로도 잘 해보자. 내 말 잘 들어라. 협치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그런 어떤 얘기가 오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화물연대. 예, 화물연대 문제요. 화물연대 관련해서 노동자를 사면 복권하는 부분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결국 지금 물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좀 민노총이 특히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럼요. 민노총이 제가 알기로는 16일하고 19일 날 파업을 지금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파업 대회를 하죠. 그렇죠. 네, 예. 근데 그게 뭡니까? 민주노총 출신의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금 지명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우격다짐으로 이제 대통령 아니 그 장관이 될 텐데 그거 가지고는 성이 안 찬다는 거야. 근데 민노총 입장에서는 저는 이해가 가요. 왜냐? 빛의 혁명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구장창 사람들을 모으고 그런 어떤 조직화낸 사람들이 누굽니까? 민노총이잖아요. 그러니까 적폐청산 그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을 시킬 때 이른바 광장을 점유했던 그런 사람들이 또 민노총이 문재인 정부 때 감나라 배나라 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민주노총이 청구서를 본격적으로 들이대고 있다. 그래서 근데 노동자 화물연대 파업 때 그런 때 사면 복권을 하는데 이분들이 조합비 횡령이나 불법 점검 등 폭행, 그러니까 실정법을 다 위반한 거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서 대통령이 알아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참 이게 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뭔가 법치가 세워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는데 뭐 벌써 밥 먹는 자리에서 이런 청구서를 들이밀고 대통령은 이거를 알아보라고 했다는 거 보면 나라가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잘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군요. 네. 자, 그럼 대비되는 장면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들의 사면 복권 요구 의제로 나와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 대통령이 그 실태 조사를 자세히 해봐라. 그런 상황까지 구속이 상당히 있느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상당히 그냥 법원에서 일반적으로 파업하고 뭐 시위 참여한다고 요즘 구속 안 합니다. 대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석방을 하거나 상당히 중하게 보이는 것도 집행유예 정도로 아니면 약식으로 뭐 벌금 정도 하는데 실형을 산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앞서 이제 조합비 횡령 문제, 상당히 불법 점거 문제도 얘기했는데 상당히 실형을 받을 만한 그런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형을 받고 있는 건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해보라 하는 것은 상당히 뭔가 관심을 보인 거죠. 그런데 대비되는 장면은 이거였습니다. 네. 조국 사면 문제도 나왔었잖아요. 네. 즉답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우상호 정무수석이 네. 이야기를 했어요. 그 즉답을 할 만도 한데요. 조국 전 대표 문제도 한번 살펴보겠다 이렇게 해도 할 만도 하는데 아예 쌩깠어요. 어떻게 해드리셨어요? 쌩까고 싶을 겁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 세상이잖아요. 예. 무대 위에 내가 온전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기자회견 한 거잖아요. 사실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무슨 성과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동호 반복이고 말잔치고 그다음에 자화자찬이었는데 결국은 조국이라는 사람이 회자 됐을 때 뭔가 부담감으로 되고 여튼 조국이라는 사람이 제가 정치적인 어떤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여튼 저쪽 진영의 입장에서는 조국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신격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핍박을 받아서 피 흘리는 예술하는 등 뭐 진짜 당혹스러운 어떤 찬사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대통령은 막상 됐어요. 네. 네, 잘 보십시오. 대통령이 되면 권력의 정점이 있죠. 보름달인 겁니다. 만달인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한 달이 지났잖아요. 60개월 중에 한 달이 지났고 그 60개월이 저는 온전하게 채워질 거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렇다면 결국 지금보다 권력이 더 세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방선거와 그 다음에 또 중간이 지나면서 본인이 꺾일 수밖에 없고 태생적으로 사법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그냥 리스크가 아니라 유죄 판단을 받았잖아요. 정과 사범에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포죄 관련해서는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고 그거는 너는 죄를 지었는데 100대 맞을래 200대 맞을래가 안 정해졌을 뿐이지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이란 사람이 등장하면 본인의 어떤 레임덕이 빨리 시작될 수 있거든요. 물론 조국이란 사람도 저도 좋게 평가는 안 하지만 저쪽 진영 내에서는 조국이 가지는 어떤 미래 권력이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게 현재 권력을 계속 강화시키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국이 언급되는 건 싫고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포장할 것인가? 아, 중도 국민들이 아직은 사면에 대해서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흘릴 거예요. 그런데 조국이 지난해 12월에 끌려 들어갔거든요. 당연히 빨리 갔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2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자꾸 조국 혁신당에서는 뭐 재연전례 나와야 된다, 8월 달에 나와야 된다, 그런 쪽으로 청구서를 들이미는데 불가능하고요. 제가 볼 때 빠르다면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이재명 정부가 오만해서 만약에 12월이나 1월 달에 크리스마스나 아니면 새해 때 나오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재명 개인 그 내재적 접근을 해보면 조국이 나오는 걸 싫어할 겁니다. 그렇군요. 정치적 셈법이 어떻게 돌아갈지 한번 추후에 한번 보시죠. 비교섭 단체 오찬이 있어서 그 부분 좀 살펴봤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